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다며 국회 단상에서 호언장담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노웅래 전 의원의 법원 항소심 판결문은 한동훈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충격적인 거짓말의 실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무죄가 나왔을 뿐 돈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은 완벽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인정된 모든 증거를 샅샅이 검토하고도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줬다고 자백한 사람의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정황을 소설처럼 각색해 정치 공작을 벌이고 판결문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여온 한동훈의 실체가 드디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한동훈의 가벼운 입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 그 충격적인 증거와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이다 같은 진실이 추천되고 넓게 전파됩니다. 지금 바로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얘기하듯이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오래된 사건이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그럼 혐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의 혐의는 딱 이거예요. 핵심 혐의는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박우식이라는 그 고철업자한테 받았다. 고철업자와 그 부인, 정확히는 고철업자의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의 얘기는 뭐냐면 이 6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많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제공. 제가 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는 박우식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직 출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실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꺼져 있어요. 전화 꺼진 거 보니까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돈 뿌리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박우식이라고. 근데 이분과 제가 통화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은 검사한테 목줄이 잡혀갖고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지금 이 검사들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이 때 되면 그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노웅래 공소장에는 발전소 납품이나 태양광 사업 편의를 제공해달라 청탁을 했고,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와 인사를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1대 총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줘서 이렇게 혐의가 많아요. 뇌물수수, 알선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6천만 원. 노웅래 사건을 보면은 2022년 이제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건데 검찰이 2022년 11월에 노웅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이 그 유명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한동훈이 이날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장관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돈봉투 부스럭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러니까 본인의 말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화를 크게 나중에 입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날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뇌물이나 많은 사건의 녹음 파일을 제가 다뤄봤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녹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녹음의 주체는 공여자죠. 뇌물을 주는 사람. 준서고, 수뢰자는 녹음을 한 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 공여자, 박우식 부인이 이제 녹음을 했던 거죠. 박우식의 이제 부인이 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공여자가 돈을 줄 때 녹음이 됐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뢰자가
받아가지고 돈 봉투를 뭐 만지면서 녹음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공여자가 뭐 지갑에서 뭐 아니면 백에서 아니면 뭐 쇼핑백에서 또 그 돈 봉투를 꺼낼 때 부스럭 소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녹음 파일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부스럭 소리는 뭐냐면 녹음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뭘 꺼냈겠죠. 백 안에 꺼냈을 때 그 녹음기가 움직이면서 그 마이크에 걸리는 소리예요. 돈 봉투 소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수사를 많이 했다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스럭 소리라는 것은 이 녹음기를 아니면 몰카가 움직일 때, 저는 몰카를 한 10개 이상 제가 써본 사람 아닙니까? 몰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녹음기가 충돌이 날 때, 외부와 충돌이 날 때 그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이지, 녹음기가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이런 현장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의 얘기는 저 같은 이제 경험이 있는 기자로고 봤을 때 맞아요. 옷깃 같은 거에 스치거나 내가 녹음기를 차고 있다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이제 녹음기의 마이크가 외부의 물질과 접촉했을 때 나는 소리죠. 예,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아니고. 한동훈은 이제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당시 영상을 한번 봐야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이제 무죄가 나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왔을 때 돈봉투 부스럭, 그때 그 발언입니다.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을 가능성은 현장에서 녹음과 녹화를 많이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문에, 그러면 노웅래에게 이제 무죄를 주면서 판결문에는 어떻게 썼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하는 바람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본인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노웅래 자택에서 이제 현금 다발을 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025년 11월에 1심 무죄가 됐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서 8월 21일에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앞서 보셨지만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였어요. 노웅래가 무죄됐는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뭐냐라고 보면, 노웅래 본인도 정치 자금을 그 박우식의 부인에게 5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돈을 후원금이라고 가져와서 당시에 이거는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계좌에 올리려고 했다. 근데 이런 대화 내용도 지금 녹음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이게 옆에 이제 주간경향 기사인데요. 법원에서는 돈을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건 왜냐면 본인이 일부는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6천. 검찰이 그렇게 공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6천만 원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게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스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부스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녹음 파일이 자체가 불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독이 든 사과다, 독수독과라고 해서 돈봉투 소리가 맞다 아니다가 법원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 검찰의 음향 증거 조작도 인정, 이건 노웅래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음향을 조작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녹음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 수집 때문에 형식적 무죄냐, 이건 한동훈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항소심에서 일부 이 녹음 파일의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우식의 녹음 파일 중에 일부는 적법한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증거를 법원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좀 배척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불법인 거 외에는 1심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아니야. 10개 중에 한 2개는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찰 측 증거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검찰 측 증거 중에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적법한 증거까지 검토를 했지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배척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불인정한 이유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판사가 심증을 결국에는 판사의 마음이잖아요. 심증을 굳혀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우식도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 나와서 실토한 박우식도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가 박우식이 줬다는 말 위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술에 의존한, 증언에 의존한 거죠. 물증이 없고. 근데 물증의 일부는 불법 수집 증거라서 배제가 됐고 일부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박우식이 줬다는 자백까지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검찰이 냈던 증거의 상당수가 위법 증거다라고 했고 적법한 증거로가 있긴 있어. 일부 녹음 파일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조금 전에 건 주간경향의 기사였는데 판결문을 뭐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노웅래 판결문을 받아서 보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 무죄지 돈을 받은 건 맞아라고 주장을 했어. 그죠? 오늘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품 수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위법 수집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뭐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박우식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뭐 노 200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만으로는 실제 전달을 했는지 적어놓고 안 줬는지 판단을 못해 라고 얘기를 했고 박우식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검찰 너희가 낸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내가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겠어. 이거는 적법한 증거를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네 말처럼 이것들은 일부고 그러니까 배척된 건 일부고 나머지도 많아. 다이어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녹음 파일도 있고 한동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 다 위법 증거라고 본 게 아니야. 일부는 우리가 유죄 쓸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돈을 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 6천만 원 전체가 무죄가 난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 예를 들면 노웅래는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 박우식은 심지어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 나와서도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주장이 붕괴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돈을 준 박우식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우식이 구속되기 전에 저랑 통화해서 기자님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그때 저한테 말한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걸로 지금 목줄이 잡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거를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법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돈을 줬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박우식도 무죄를 줬다는 거는 한동훈의 주장과 완전히 괴리가 되는 거죠. 돈을 줬다는 거 말 외에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오고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박우식이 이 자백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녹음 문자 등 전자정보 능력, 불법 증거. 그러니까 박우식의 너 말뿐이 아니고 너의 말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것도 입증을 못했다.
박우식 너의 다이어리나 뭐 제3자와의 통화만으로는 실제 네가 이거를 전달하려고 계획했는지, 계획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전달을 했는지, 계획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인정 못해 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 박우식의 뇌물 공여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돈을 준 것 사실 자체, 그러니까 돈을 준 것만은 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무죄를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판결문을 보면 위법 수집 증거로 채택을 했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이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을, 그것도 2심 항소심의 판단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기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이 판결문 내용을 보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노웅래 판결문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것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불법 조작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많은 사건들을 조작기소 특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당시 이 사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한동훈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 서천역에서 시장에 불이 났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왔을 때 90도로 경례한,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실체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동훈의 실체는 이 사진 한 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본회의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무죄가 됐는데 아직 사과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정도면은 한동훈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 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의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웅래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적반하장 아닌가요? 적반하장. 하나만 더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한동훈의 태도를 보고 글을 올렸어요.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하고 innocent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대 형사사법 절차가 완비되면서 인권 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미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는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동훈을 공격을 했는데, 아니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김종국 박사님? 뭐 저는 이건 뭐 들어보나 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송영길, 이성만, 윤관식, 허정식, 그다음 노웅래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다음에 그 어디죠? 저 대장동 대북송금 문제 관련해서 수사팀이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진술이 다 번복이 됩니다. 별건 수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저희가 그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후에 재판을 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다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노웅래 전 의원만
따지고 보면 2심까지 무죄인 거죠. 대법원 확정 무죄는 아닌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수사된 모든 내용들은 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위증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조작적인 기소를 했고, 그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을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의 사냥개처럼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여기서 와가지고 또 예를 들면 특검 얘기하면 또 화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검찰에서 벌어진 수사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지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저런 예를 들어 헛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벌인 수사가 왜 저렇게 다 판판이 무죄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개혁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 그런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서 그것이 검찰이건 그것이 경찰이건 권력에 빌붙어서 정치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를 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쁜이 맘님, 한동훈이 그렇게 당당하면 핸드폰 비번은 왜 안 밝힙니까? 자기 잘못은 덮고 남한테는 잘못을 만들어 처벌받게 만드는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안중차님, 뚜껑이 이 새끼 잡아다가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한동훈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과 그 주변 일당, 과거의 정치검찰, 특수부, 등등 이 패거리들은요, 이를테면 위법 수집된 증거 이런 개념이 아주 희박한 자들이죠. 윤석열이 언젠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지들이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없다. 그러니까 이 특수부의 친구들의 검사들의 이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지금 김종호 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허정식, 어떤 경우는 대법원 가서, 어떤 경우는 2심에서 다 무죄가 난, 공통적인 게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된, 그래서 다 무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따져보자, 수사 기록을 까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사 사법 절차에는 이미 서구에서 확립돼 있는 흔히 말하는 독수, 독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그거는 독이 있을 게 뻔하다. 그래서 이건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근데 검사라는, 명색이 검사라는, 특히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사라는 자들이라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위법이라는 두 글자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과 기타 한동훈의 이 똘마니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 또는 문제의식을 못 느낄 거고, 느껴도 못 느끼는 척 지금은 덮어야죠. 강변을 해야죠. 어떻게 그걸 단죄를 할 건가 참 고민입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왔기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바로 그 맨 앞에 섰던 자, 아니 두 번째 섰던 자 아닙니까? 윤석열 뒤에 꽁무니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절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노웅래 전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이 잘못이죠. 이렇게 갑니까 지금? 네. 어떻게 제가요. 제가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장관이 설명하잖아요. 네. 설명하는데 현장에 계셨죠? 그렇죠.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채정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자리에서, 야, 박지원이 돈도 많이 받아봤고 돈도 많이 줘봤지만은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난 처음이다. 그런 게 없어요. 부스럭거린다는 네. 소리가 들린다는 네. 게 그런데 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함께 싸워준 거예요. 심지어 노웅래 의원
그 보좌관 비서가 네. 처녀 아이가 완도 출신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간도가 이제 완도에 가 있는데 얼마나 검찰에서 불러들이니까 아주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런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도 따져주고 했는데 네. 이게 검찰 정치 검찰이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노웅래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전 의원이라고 부르냐고. 난 그 전 의원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동훈 의원은 자기가 전 의원 돼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뭐 사실관계를 차치하고라도 법원에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 단서를 대면서 1심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한 건데 아니 한동훈 그 의원의 말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법 수집 증거를 무죄하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기소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거고. 내 얘기는 네. 기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면서도 기소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엮으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네. 이 수많은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까지 전부 다 그 공경에 빠뜨렸던 거고 일단 기소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기 마련이니까 그걸 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무죄 받은 거, 네. 송영길 의원 무죄 받은 거 뭐 이런 점 등등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네. 한동훈 의원은 본인 말을 듣고서 뭐 까자마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우선 본인이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했잖아요. 한동훈은 말 잘못해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혼내지. 사정없이 얻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쌤통에 아주 잘 얻어맞고. 아니 근데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증거 취득 과정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내지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돼 있거든요. 경한 게 아니라 중하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마치 사실관계는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유죄인데 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무죄가 어쩔 수 없이 선고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네.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뭐 돈 받은 거는 사실이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후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 인정한 걸또 네. 알려져 있어요. 인정했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제대로 된 회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를 뇌물로 받았느냐 뭐 대가성을 주고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입증을 못해서 검찰이 무죄를 받았으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번에만 무죄가 아니라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관련자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엉터리 기소를 한 것부터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네. 그다음에 현재 본인이 의원 들어와가지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뭐 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런 쇼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쇼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네. 실제 법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니네들 그렇게 맨날 꼼수 부리고 장난치던 거 이제 내가 혼내줄게라고 했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원래. 아 이게 그리고 의원님은 수사를 좀 이렇게 받아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님 진짜 그래서 잘 정확히 알아요. 아실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형적으로 특수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나쁜 관행을 유지해도 별건 맞아요. 수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란 분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이제 그 사업가 돈을 준 것으로 지금 사업가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라는 사업가 네, 부인의 압수물 휴대전화를 가졌는데 이거는 영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정근과 그 사업과의 그런 범행 관련된 것만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것저것 열어보다 보니까 파일 복원하다 보니까 노웅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 정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영장을 제대로 발부받지 않고 당사자를 불러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일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본류 수사도 아니고요. 별건 수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악행 중에 악행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가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들에 이제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 그렇게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아침에 강세영 변호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모든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고 그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실패하지 않았었다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올바른 정의였던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판결로 나온 거죠. 지금 치치님 같은 경우에는 부스럭 소리뿐 아니라 음성도 있잖아요. 뮤즈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 강수현 변호사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고 하시는데 네. 의견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사건에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청탁이 원한 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싸들고 간 거예요. 조사해달라고. 아 그랬구나.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시작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아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부부와의 이제 연락한 거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입수를 한 거죠. 수사기관이 입수를 해서 조사할 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전화 통화를 녹음을 이제 우리 갤럭시폰 이런 걸로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되면은 엄청 쌓이겠죠 녹음 파일이. 근데 그 녹음 파일을 우리가 보통 일반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피압수자가 변호인하고 같이 참관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일이 보면서 선별을 하죠. 원래 그런 작업을 거치죠. 네, 우리 이 사건, 요 사업가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의 사이에 이걸 입증하기 위한 거 외에 나머지 건은 압수되면 안 되니까 특히 디지털 정보, 뭐 컴퓨터든 뭐 이런 거 파일 뭐 싹 그냥 하드디스크 떼가고 그게 아니에요. 선별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변호사도 참관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선별 과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고 그럼 안 된 채로 통으로 가져가면 일반 사건에서 그걸 열심히 막 온갖 녹음 파일을 일일이 다 보느냐? 드물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이 사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이고 민주당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뭐 좋은 거 많이 나오겠는데? 판도라의 상자야. 그렇죠. 네. 그런 의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듣는 찰나에 영 엉뚱한 노웅래 의원 파일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그때는 우리 법에 따른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영장 청구해서 노웅래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적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네. 그걸 확보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참고인 부르고 뭐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거 녹취 봐봐. 이때 전화 내용 봐봐. 이때 왜 이렇게 얘기했어? 돈 줬어 안 줬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조사가 돼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독수독가 이론이라고 위법하게 수집한 그러니까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추궁해서 진술을 받아내더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자체가. 싹 다 날아간 거예요. 법정에서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검사의 얘기는 아니 돈 준 사람이 똑같은 사업자 아니냐. 이 사업자가 똑같이 민주당 인사한테 돈 준 사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이쪽에 이정근에 관한 영장이 있으면은 뭐 여기도 다 그 영장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엄격한 영장주의 위반이야. 네. 근데 이거는요 한 로스쿨 2학년만 돼도 다 아는 판례예요. 이거 별도의 영장 받아야 된다는 거. 법대생들 다 알아요. 그냥 객관식의 그 변호사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이 판례가 다 아는 거고 그럼 왜 이걸 그런 식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참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이제 법조에 있으면서 법조 출입지 하면서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이 뭐 하는 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압수물이라는 거 한 번 압수하면은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A라는 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제 보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범죄하지 안에서만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그 이외 것들을 이제 서류든 뭐든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덮어뒀다가 몇 년 있다 또 써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발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캐비넷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특수수사 관행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또 시간만 지나면 또 옥죄려고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자가 우리 의원님 아니십니까 보면은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한동훈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끝났어야지 정치인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보세요. 당 게시판 자기 가족에서 문제가 되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 네. 검찰들은 인정 안 하면 피고인이 무죄가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세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지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정도 얘기해야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그냥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요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 검찰의 그 압수수색 영장 위반 그리고 그냥 세이브해 놓은 그 이제 캐비넷에 넣어놓는 거 기본적인 절차조차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작 기소라는 워딩을 쓰는 순간 뭐 대통령의 X에도 그런 워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오늘 오전에 방송했다가 이제 작살났는데 어쨌든 조작 기소라고 하는 워딩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뭐 증거를 바꾼다든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왜 녹취록에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갖고 녹취록을 막 적는다든지 음성 파일하고 다르게 녹취록을 막 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류의 조작은 아니어서
확보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영장을 안 쳤다는 거지. 네. 이 녹음 파일을 바꾸거나 뭐 이상하게 뭐 변조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참고인 진술을 받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더 길길이 날뛴단 말이에요. 이 판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 네. 주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헤아려서